전주 MBC의 총선 여론조사. 오늘은 정읍 고창,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선거구와 진안 군수 재선거인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꺼번에 2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60대 부부로 방역당국이 접촉자 확인에 나섰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음악과를 없애기로 하자 학생과 동문들이 인재 양성의 맥이 끊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4.15 총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틀째로 정읍과 남원, 김제, 완주를 중심으로 한 4개 복합선거구와 진안군수 재선거 조사 결과입니다. 정읍 고창입니다. 민주당 윤중병 후보 50.1%, 민생당 유성엽 후보 29.5%,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하웅 후보 0.9%, 지지 후보가 없다가 15.7%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 40.8%, 무소속 이용호 후보 40.5%, 정의당 정상모 후보 3.3%, 무소속 방경채 후보 0.4%, 응답하지 않은 경우 12%로 나타났습니다. 김제 부안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56.5%, 무소속 김종회 후보 26.3%, 민생당 김경민 후보 2.7%,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용 후보 1.4%, 같은 당 박정유 후보 0.7%,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10.2%로 조사됐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후보 58.8%, 무소속 임정엽 후보 27%,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주원 후보 1.2%, 무응답은 11.7%로 나타났습니다. 진안군수 재선거입니다. 민주당 전춘성 후보 53.1%, 무소속 이충국 후보 14.9%, 무소속 김현철 후보 8.6%, 무소속 송상모 후보 6.7%,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 13.2%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주 MBC와 JTB 전주방송,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정읍 고창과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각 500명씩을 유선 전화와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6.1%에서 최대 39.8%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고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총선 여론조사, 먼저 정읍 고창 선거구입니다. 정읍 고창은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현역 유성엽 의원을 앞서 민주당 바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50.1%로 29.5%에 그친 유성엽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선호도 차이가 더 컸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하웅 후보는 0.9%,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5.7%였습니다. 양자 대결을 보면 윤준병 후보가 전체 연령층에서 상대를 압도했으며 유성엽 후보는 60세 이상에서만 어느 정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준병 후보의 선호도가 정읍 시내권보다 면 지역이나 고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5.3%, 민생당이 6.4%로 윤준병 후보는 여당 바람을 웬만큼 흡수한 반면 유성엽 후보는 당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비례연합 정당이 45.3%, 미래한국당이 2.5%, 민생당 5.2%, 정의당 14.8%로 나타났습니다. 정읍 고창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개발이 26.1%로 가장 높았고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과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이번에는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의 선호도가 초박빙 양상으로 군산과 함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40.8%,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40.5%로 사실상 선호도 격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 2%포인트 차이로 역시 우열을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또 정의당 정상모 후보 3.3%, 무소속 방경채 후보 0.4%,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2%였습니다. 접전 양상인 이강래 후보는 학생인 20대와 40대에서 앞서는 반면 이용호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 특히 농림축산업 종사자들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선거구 특성도 강한데 남원과 순창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고 임실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 개 시군 민주당 지지도가 무려 70% 가까운데도 이강래 후보의 경우 당 지지도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 비례연합정당 52.8%, 정의당 14.6%, 열린민주당 2.8% 순이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서남대 폐교의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34.2%로 가장 관심이 높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책과 지리산 관광 활성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이 맞붙은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이 지역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56.5%로 26.3%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김종회 후보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민생당의 김경민 후보는 2.7,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성용 후보 1.4, 같은 당의 박정효 후보는 0.7%를 기록했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선거구인 김제와 부안 모두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김종회 후보는 상대적으로 부안 지역이 더 약세였습니다. 또 이원택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세를 보였고 김종회 후보는 농어민층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7.8%, 미래통합당 3.3, 민생당 3.2, 정의당은 8.5%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에 투표할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52.5%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보다 15.3%가 빠졌는데 이는 정의당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모름, 무응답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새만금 해수유통이 꼽혔고 인구 증가 대책과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58.8%의 지지를 받아 27%를 기록한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장주원 후보는 1.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모든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왔지만 특히 30대와 주부층에서 강세를 보였고 임정엽 후보는 50대와 자영업 종사자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진안과 무주에서, 임정엽 후보는 완주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4개 군 지역의 평균 지지율 차이가 비슷해서 출신 지역 차이로 관심을 모았던 소지역주의 경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0.8%로 초강세를 보였고 미래통합당 2.6, 민생당 0.8,
정의당은 9.2%였습니다. 비례대표로 투표할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53.9%의 지지를 받았고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에는 환경 대책이 꼽혔고 지역 소멸위기 해소 대책과 동부 산악권 개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마지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인데 역시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지난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 선호도가 53.1%로 14.9%를 얻은 무소속 이충국 후보를 3배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어 무소속 김현철 후보 8.6, 무소속 송상무 후보 6.7,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13.2%였습니다. 지난은 최근 무소속 단일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 3사람의 선호도를 합해도 전춘성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은 단체장 선거 특성이 잘 반영됐는데 경력이나 인물이 정당이나 정책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군수 재선거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39.8%,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도 84.5%로 이번 총선 후보 여론조사와 비교해서도 지역민의 관심이 특히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에서 최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 산업 발굴 육성이 뒤를 이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 MBC는 이번 총선 후보 여론조사에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뒷이야기를 오늘도 잠시 뒤부터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어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유튜브에서 전주 MBC 뉴스 채널에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과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시청 바랍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4.15 총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군산시민 여론조사 결과 해수유통 찬성이 65%, 반대 2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수유통 공약화를 촉구하고 반대나 미온적인 입장을 가진 후보는 도민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 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후보는 동양의 밀라노 구상은 초선 의원 때부터 구상했던 전주의 미래 발전 방안이라며 조선 태조 정원 조성과 전주성 사대문 복원 등 5개 핵심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도내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2주째 잠잠했던 코로나19, 오늘 군산에서 확진 환자 2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60대 부부인데요.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인 상황에서 도내 해외 유입 확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방역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8번째와 9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군산에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미국 뉴욕 아들집에 다녀온 60대 부부입니다. 부부는 지난 14일 토요일에 대한항공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버스를 이용해 군산으로 왔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익산에서 내린 승객과 버스 운전사 등 2명에 대해 검체를 의뢰했고 군산에서 내린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승객 12명을 찾고 있습니다. CCTV나 GPS를 통해서 이분들의 이동 동선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접촉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대로 또 택시기사도 찾아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한꺼번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발원지인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유입된 도내 첫 사례여서 해외 유입이 확산되지 않을까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만 해도 이탈리아 7명, 미국 2명, 스페인 2명 등 11명의 해외 여행자가 있어 밀착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의뢰를 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하는 수준으로 집에서 못 나오게. 미국발 환자 유입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차단 대책과 함께 해외 유입 차단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16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구에서 김제 삼성생명연수원으로 옮겨와 치료를 받아온 코로나19 경증 환자 14명이 오늘까지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2명도 어제와 그제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PC방과 노래 연습장, 콜센터 등 고위험 시설 320곳에 손 소독제 비치와 예방수칙 안내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긴급 예비비 1억 2천여만 원을 활용해 체육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300여 곳에 살균 소독제 등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개학도 4월로 늦춰졌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전라북도 교육청은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올 새학기는 5주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1차 1주 연기, 지난 12일 2차 2주 연기에 이어 이번에 3차 2주간의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사 일정과 방역 관리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인 수업 일수를 각 열흘 감축하고 이수 단위와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10일 감축을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 10일을 최소치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염증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학 시기와 방식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대입 일정의 변경 여부에 따라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기와 횟수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학습방을 통해 콘텐츠와 일일 학습 방법 등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된 학습 자료인데 동영상 또 노래, 학습지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탑재를 해서 우리 아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돌봄 교실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담당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휴업 종료 후에는 방역 물품 지급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휴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를 비롯해 평가의 적정성, 학원 감독 문제 등은 다시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초중학생 온라인 학습방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은 개학 연기로 가정학습의 필요성은 물론 개학 후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교사 40명이 제작한 오늘의 교실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오늘의 교실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실시간 방송도 진행합니다. 원광대학교가 학과 통폐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음악과 폐과가 핵심인데 학령 인구 감소를 내세워 강행하려는 대학 측에 학생과 동문들은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며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원광대학교 대학본관 앞 예술인을 살려내라! 음악과를 없애겠다는 학교 방침에 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대화 요구에도 답이 없다며 항의 방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술인으로서 나중에 프로필 한자 한자가 정말 중요한데 원광대학교 음악과를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음악과가 사라졌으니까. 동문까지 들고 일어난 시위에서 학생들은 지역 문화예술인 배출에 기여했던 학과의 맥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이 미달된 데다 학과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폐과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과랄지 또는 유사학과가 있으면 좀 통합을 하고요. 유사학과가 없으면 이제 당장 내년에만 대입 가능 자원이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 줄어듭니다.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지만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수익성만 따지는 것도 온당치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보다는 공론화를 통한 합의와 대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학내 구성원과의 협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후 학교 발전에 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원광대학교는 음악과 폐과 여부를 내일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군산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57살 박모 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다 9시간 반 만에 뛰어내렸습니다.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에 떨어져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노총은 박 씨가 노동자 26명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업체 측이 석 달 넘게 체불하자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